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도가 2개 나갈 건데 아마 숙제를 보면 조금 당황할 수 있을 거예요. 숙제가 150페이지부터 153 그리고 10페이지부터 13이야. 오, 갑자기 150에서 왜 10으로 가? 책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구조독해 2권의 책이 요 지문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새로 들어가는 1번은 구조독해 3권의 1번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시작하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주제들도 지문 자체가 매우 어려웠지만 내용 자체는 좀 재밌었었거든요. 그 2차 페르시안 전쟁 그리고 MZ세대의 차이점. 오늘 지문도 재밌는데 오늘은 저는 좀 재밌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재미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 소설이나 영화를 안 봤으면 좀 재미없을 거야. 혹시 작은 아씨들이라는 영화 본 사람 있어요? 이름만 들어봤어요. 이름만 들어봤어요? 이름만 들어봤습니까? 혹시 다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게 영화관에서 나왔는데 저도 얘를 잘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아는 이유는 우리 와이프가 이걸 되게 좋아해요. 우리 와이프가 이 소설 원권을 갖고 있거든요. 원본을. 두께가 이렇습니다. 소설책 두께가 이래요. 양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거 좋다고 끝까지 다 읽고 영화도 3번씩 나왔어. 왜 때렸어? 아니 목이부터 했어. 아, 구해줬네요.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작은 아씨들이라고 하는 원작은 소설이고요. 영화로 리메이크가 됐는데 혹시 이 지문을 보고 궁금한 친구들은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조금 주말에 이럴 때 여유가 있으니까 요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죠. 루이사 메이 알코트 사람 이름이죠. 이 사람은 BPP 무슨 태예요? 수동태입니다.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알려져 있대요?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수동태는 무조건 몇 형식 취급한다고 그랬지? 무조건 1형식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이사 메이 알콧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뭘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녀의 소설 작은 여자들.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작은 아씨들이 되는 거예요. 작은 아씨들이라고 하니 그녀의 소설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여기까지 됐니? 근데 우리가 작은 아씨들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보를 주기 위해서 컴마, 동격의 컴마죠. 그 작은 아씨들이라는 소설이 어떤 이야기냐?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한 가족의 이야기야. 언제의 한 가족의 이야기? 19세기 미국에서의 한 가족의 이야기래요. 됐니? 자, at first sight. 여기서 sight가 무슨 뜻일까요? 시야?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시야에 보이는 거 뭐라 그러죠? 화면, 장면. 그래서 at first sight 하면 첫 번째 장면에서 첫 장면에서 작은 아씨들은 첫눈에는 첫면에서는 작은 아씨들이 appear to 동사원형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죠? 그렇지,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인 것 같다 똑같은 표현으로는 seems로 바꿔도 되겠죠? seems to 동사원형, appear to 동사원형, 동사인 것 같다, 동사인 것처럼 보인다, 둘 다 됩니다. 동사인 것 같다. 처음에 작은 아씨들은 뭐 하는 것 같다? talk, 이야기하는 것 같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 전통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 됐나요? 근데 그 전통적인 주제들 뭐와 같은 이거는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이라는 전치사죠. 자, 전통적인 주제들 뭐와 같은 전통적인 주제들? 가족 가치들, 희생, 그리고 자기 통제와 같은. 여기까지 됐니? 그럼 태양아, 내가 한글로 전통적인 주제의 예시 3개 말해봐 라고 하면 뭐뭐뭐 말하면 되는 거예요? values, 가족 가치. 그리고 방금 내가 뜻을 말하면서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10초 됐는데?
비유. 가족 가치들 sacrifice 뭐였죠? 희생. 그리고 자기 통제. 이러한 것들이 뭐의 대표적인 예시다? 전통적인 주제들의 예시들이다. 여기까지 됐죠? 이러한 것과 같은 전통적인 주제들에 대해 말하는 것 같다. 됐죠? However이 포인트죠. 그러나 자, 작은 아씨들을 겉으로 보면은 뭐에 대한 내용 같다? 전통적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뭘 통해 할 수 있다? However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나 a closer look 자세히 보는 것은 자세한 관찰은 reveals it 드러낸다. 뭘 드러낸다? deep 하면 무슨 뜻? deep 깊은인데 이하고 붙었으니까 무슨 뜻? 그렇죠. 비교급 더 깊은 사회적인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 같다. 더 깊은 사회적인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 같아. 어디서?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19세기 미국의 어떤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다? 더 깊은 사회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근데 우리 아직 그 사회적인 메시지가 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답니다. 뒤에 나오겠죠? 자, 알콧 이 작가였죠? 자, 알콧은 뭐였대요? 강한 believer, believer 뭐 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냥 믿는 사람이라고 하셔도 돼요. 추종자, 뭐 신념자 이런 말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알콧은 강한 믿는 사람이었다. 어디에서 강하게 믿는 사람이었어? 여자들의 권리들에서. 그러니까 이 알콧이라는 사람이 뭐에 관심이 많았네? 여자들의 인권, 여성의 권리들에서 강한 추종자였어. 신념 있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동시에 뭐였대요? 강한 opponent 무슨 뜻? 반대자였대요. 그러면 누구랑 누가 병렬 구조야? A strong believer and a strong opponent. 강한 추종자였고 동시에 강한 반대자였다. 근데 추종은 뭐에 대한 추종자였고 여자들의 권리에 대한 추종자였고 반대자는 뭐에 대한 반대자였어? 노예제도에 대항한 반대자였어. against 뭐뭐에 대항하는 반대하는 이라는 전치사입니다. slavery 노예제도라는 명사고요.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강한 반대자였었다. 그러면 알콧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 두 가지는 뭐다? 여성 인권에 대한 강한 추종자 그리고 노예제도에 대한 강한 반대자 이렇게 두 개로 설명할 수 있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알콧's voice 알콧의 뭐? 보이스 목소리 무슨 뜻이 목소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진짜 목소리일까? 의견. 그렇죠. 의견. 그래서 이건 무슨 법? 비유법인 거예요. 진짜 알콧이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알콧이라는 사람이 표현해내는 방법 이것을 목소리로 비유한 거지. 여기까지 됐니? 알콧의 목소리는 is reflected BPP 또 무슨 태? 수동태인데 reflect 무슨 태? 반사하다 반 영하다. 좋아요. 그럼 여기서는 반영된다가 되겠죠. 알콧의 목소리는 반영됩니다. 어디에서 반영돼요? 조세핀 마치에서 반영됩니다. 근데 갑자기 조세핀 마치가 누구냐? 정보 있어 없어? 없어서 뒤에 컴마로 무슨 정보? 추가 정보를 주고 있죠. 조세핀 마치가 누구야? 두 번째로 나이가 가장 많은 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몇째 딸? 둘째 딸, 둘째 딸. 자, 어디에 둘째 딸? 마치 가족의 둘째 딸. 딸이 여러 명인 건 추측이 될 수 있어. 제목 자체가 뭐였어? 작은 아씨들이었어. 여자가 여러 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매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몇째 딸? 둘째 딸의 누구의 의견이 가장 많이 담겨 있다? 그렇죠. 알콧
알콧 작가의 목소리, 작가의 생각이 누구에게서 가장 많이 반영된다? 둘째 딸 조세핀 마치에서 가장 많이 드러난다. 그러면은 소설 안에서 조세핀 마치가 하는 말이나 조세핀 마치가 하는 행동이 곧 누가 말하고 싶은 표현과 행동인 거야? 작가가 말하고 싶은 행동과 표현인 거야. 이해되겠어요? 자, unlike 별표 쳐놓고요. 무슨 뜻입니까? like는 아까 위에서 such as 뭐뭐 처럼 뭐뭐 같은이라는 전치사였죠. unlike, like의 반대네요. 뭐뭐와 가짜게, 즉 뭐뭐와 달리. 뭐뭐와 달리라고 하는 전치사가 됩니다. 자, 뭐뭐와 달리라는 무슨 품사라고요? 전치사는 뒤에 뭐로 끝나야 된다? 명사로 끝나면서 끝을 알려주는 컴마로 끝나야지. 자, 뭐와 달리 그녀의 전통적으로 여성스러운 자매들과는 달리. 자, 그러면 자매들 중에서 조세핀을 뺀 나머지는 다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전통적으로 여성스러운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조세핀 마치는 전통적으로 여성적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라는 정보가 오는 거야. 이해되니? 마치 가족의 딸들은 모두 전통적으로 여성스럽다. OX. X라는 거야. 누가 예외야? 조세핀 마치가 예외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성스러운 자매들과 달리 그녀는, 여기서 말하는 그녀가 누구인 거야? 조세핀 마치인 거야. 그녀는 사용한다. 뭘 사용한다? 남성의 별명을 사용한다. 남성의 별명 뭐? 조라고 하는. 생각해봐. 너네도 Hey 조라고 했을 때 그 조에 대한 대상이 남성일 것 같아, 여성일 것 같아? 보통 남자가 떠오른단 말이야. 조세핀이기 때문에 조라는 별명을 사용했대. 이해되겠어요? 그녀는 사용한다. 남성의 별명 조를. 그리고 나서 빈칸 A 뒤에 chooses, 선택한다. 뭐 하는 것을 선택한다? 작가가 되는 것을 선택한다. 됐나요? 작가가 되는 걸 선택하는데 그 작가라는 존재가 뭐야? profession. profession 하면 무슨 뜻? 우리가 professional 하면은 전문적인이라는 형용사죠. 그럼 profession은 전문적인 일, 전문직. 전문적인 직업을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하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 대표적으로 어떤 게 전문직일까? 의사 같은 거, 선생님 같은 거. 이해되겠어요? 자, 그리고 작가가 되는 걸 고른다. 근데 그 작가가 어떤 직종이야? 전문직이야. 누구를 위한 전문직? 남성들을 위한 전문직. 어디서? 그녀의 시대에서. 그럼 앞에 보세요.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조세핀은 여자의 별명을 쓰려고 했어요? 남자의 별명을 쓰려고 했어요? 남자의 별명을 썼어요. 조라고.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했어요? 남자들을 위한 전문직인 작가가 되고 싶었어. 그러면 이 두 개는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정반대의 내용이에요? 연결되고 있죠. 조세핀 마치라는 애는 자신이 어떤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남성이라고 하는 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할 수 있는 걸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렇게 대한 내용으로 남성의 별명, 남성들을 위한 전문직 연결이 되죠. 그럼 이 A에 들어갈 연결은 어떤 게 들어가면 될까? 연결해주는 뭐 그리고, 그래서, 뭐 또한, 추가적으로 이러한 연결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흐름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서 저 A라는 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심지어 더한 것도 하네요. 자, 존은 even 심지어 부사자. 존은 심지어 wishes 희망해요.
뭐 하기를 희망해요? wish 뒤에 목적으로 투부정사 나옵니다. 자, 위에 choose 뒤에 투부정사 나온 것도 똑같아요. choose 뒤에 ing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투부정사만 된다. wish 뒤에도 ing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투부정사만 나옵니다. 제가 문법 문제로 낼 수 있겠죠? choose 뒤에 becoming, wish 뒤에 joining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문제 후보 드렸습니다. 이거 틀리면 머리를 뽑아버릴 것 같아요. 알았어? 네. 필기했어, 안 했어? 니가 이기 빨리 필기. 둘 다 ing 안 된다. 자, 조는 심지어 희망해. 뭐 하기를 희망해? join. 그렇죠. 참가하다. 들어가다. 참가하기를 희망해. 어디에 참가하기를 희망해? Union Army. 북부군. 연합군이야, 연합군. 뭐 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에서도 목적 해석이죠. 누구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슬라이버로 아까 위에 무슨 뜻이었죠? 노예제도. 아까 위에서 나왔잖아. 이 알콧이라는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정체성 두 가지. 뭐와 뭐? 여성들의 권리에 대한 강한 신봉자, 그리고 노예제도에 대한 강한 반대자. 두 개였잖아. 근데 이 알콧의 성격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반영됐다고 캐릭터들 중에? 조세핀, 둘째 딸 조세핀에게 가장 많이 반영됐어. 그래서 이 조세핀 여성 인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남자들에 대한 전유물이었던 작가 또는 남자의 별명을 사용했어. 조세핀이라는 캐릭터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노예제도에 반대한다는 것도 보여주기 위해 조세핀이 어디에 참가하고 싶어해? 노예제에 맞서 싸우기 위해 유니온 아미에 참가하고 싶었답니다. 이해되겠어요? However, 그러나 그러면 그러나 앞에는 뭔 내용이었어? 조세핀이 곧 누구의 생각과 똑같다? 작가의 생각과 똑같고 조세핀은 어떤 존재야? 전통적인 것을 받아들이려는 존재야? 전통적인 것을 부수려는 존재야? 전통적인 것을 부수려는 존재였단 말이야. 그러면 however의 뒤에서는 무슨 내용 나올까? 전통적인 것을 따라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이해되겠어요? 반대 이야기니까. 그러나 조는 항상 be sure of가 무슨 때? be sure. 확신하다요. 뭐뭐에 대해 확신하다. 근데 나신이가 긍정 부정. 조는 항상 확신하지 않았다. 뭐에 대해? 그녀 자신에 대해. 그러니까 조가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 늘 확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조는 그녀 자신에게 항상 확신이 있지는 않았다. 즉 땡땡 요거 즉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즉 조는 has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ambition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야망? to succeed as a writer. 뭐로서? 작가로서 성공하고자 하는. 투부정사가 어디 있는 명사 꾸며주고 있네요? 앞에 있는 ambition이라는 명사 꾸며주고 있네요. 그쵸? 그러면 투부정사 당연히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 됩니다. 작가로서 성공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가 중요하겠네요. and 뒤에 포인트 보세요. support라는 동사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랑 병렬 구조야? 그렇지. 그게 포인트라는 거야. 고작 and 뒤에 이런 동사에 s가 있냐 없냐가 병렬 구조를 찾아주는 포인트라는 거야. 단수 동사니까 앞에서도 뭐 찾자? 단수 동사 찾자. Joe has and Joe supports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리고 존이 support 지원해. 누구를 지원해? 그녀 자신을 지원해. through 뭐뭐를 통해. 뭘 통해? 그녀의 글쓰기를 통해. 자,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단어 support oneself. 자, 이게 누구 생계를 꾸려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생계를 꾸리다라는 게 뭔 말이야? 쉽게 말해서. 일. 그렇지. 먹고 산다는 거야. 생계를 꾸리다 무슨 뜻이라고요? 먹고 살다. Support oneself. Support myself 하면 나 스스로 먹고 산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리고 support yourself 하면 생계를 꾸려 나간다. 뭘 통해서 생계를 꾸려 나간다? 그녀의 글쓰기를 통해 생계를 꾸려 나간다. 됐나요? 그리고 be, 빈칸 나오고 이어지는 거 보세요. 그녀는 또한 강하게 뭐 한다? 느낀다. 뭘 느낀다? pressure. 압박을 느껴. 어떤 압박을 느껴? to act. 행동해야 하는 압박도 투부정사 무슨 용법이네? 형용사적 용법. 뭐로써? dutiful. 자, duty가 무슨 뜻이에요? duty. 의무. 그렇죠. 의무, 임무예요. 그럼 dutiful의 임무에 충실한. 이해되겠니? 첫 번째 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지문 두 개 다 지난 시간 지문들보다는 조금 쉬워요. 그래서 복습하시고 데일리 준비하실 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뭐로써? 충실한 딸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돼요? 그럼 앞의 내용과 연결돼요? 반대돼요? 연결돼요? 앞에는 조가 뭘 갖고 있다고 했어? 야망을 갖고 있다고 했어. 어떤 야망? 작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전통적인 여자야 아니야? 전통적인 여자가 아니야. 극복하려는 조야. 이해되겠어요? 근데 이 B라는 것 뒤에는 뭘 느낀대요? 충실한 딸로서 행동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낀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연결되는 겁니까? 반대되는 겁니까? 반대되는 거야. 생각해봐. 충실한 딸이라는 거는 전통적인 거예요? 전통적이지 않은 거예요? 전통적인 거야. 앞에는 전통적인 걸 따라서 전통적인 걸 거부한 거야. 거부한 거지. 왜냐면 작가로서 성공하고 싶은 거는 어느 성별이어야 되는 거야? 남자가 해야 되는데 누가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대? 조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조가 남성들이 하는 성공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 여성성을 극복하고자 했단 말이야. 전통적인. 이해돼요? 근데 B 뒤에서는 충실한 딸, 전통적인 딸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느낀대요. 그럼 연결된다, 반대된다? 반대된다. 그러면 이 B에는 반대를 나타내주는 연결어 접속사, 뭐 반면에라든지 그러나라든지 대조적으로라든지. 그치 지원아? 이거 진짜 졸리지.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또 and가 중요하겠죠? 자, 이번에 and 뒤에 뭐가 나왔어요? follow라는 동사. 원형 나왔네. 누구랑 병렬 부족과? 그렇지. 오늘 효주품 미쳤네. 삼성 이기려나? act죠. 근데 act가 뭐랑 붙어 있었어? to랑 붙어 있어서 무슨 용법이었다? 형용사적 용법이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follow도 투부정사 무슨 용법이구나? 똑같이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똑같이 누구를 꾸며주는구나? pressure를 꾸며주는구나. 병렬 부조니까. 꾸며주는 대상도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얀색 괄호로 여기서 시작한 거 안 끊었죠? 여기서 끊기고요. and 뒤에 values까지. 요렇게 괄호 1번 그리고 요렇게 괄호 2번 둘 다 누구 꾸며준다? pressure 꾸며준다. 충실한 딸로서 행동해야 하는 압박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들을 따라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확실히 B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되게 이중적인 캐릭터예요. 그래서 와이프도 이 캐릭터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당연하지. 작가의 생각이 들어간 캐릭터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은 혼자서 뉴욕으로 떠나요. 그러니까 얘가 엄청나게 썸 타던 남주가 있어. 진짜 우리 와이프가 가장 좋아하는 커플이야. 이 작은 아씨들 안에서. 그러니까 딸들이 여러 명이니까 다 남자친구가 있고 다 연애 이야기가 들어간단 말이야. 책 두께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우리 와이프가 가장 좋아하는 커플은 둘째 딸과 어떤 남자의 커플인데 이 여자애가 고민을 하는 거야.
작가로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전통적인 것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또 뭐도 있는 거야. 그냥 얘랑 결혼해서 우리 마을에서 전통적인 여자들이 하는 것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야. 결국 선택은 뭐랄까요? 야망. 그렇지. 그래서 이별하고 뉴욕으로 떠나요. 그래서 이 둘째랑 썸 타던 애는 넷째랑 결혼을 합니다. 예? 그래도 돼요? 그렇게 된대요. 이 남자애가 자매랑 다 약간 좀 이게 약간 얘가 바람둥이 기질고 이건 아닌데 그냥 순수하게 다 잘 챙겨줘. 근데 이제 가장 연애다운 썸을 타는 거는 둘째랑 남자애였는데 둘째가 남자애가 프로포즈한 걸 까고 뉴욕으로 간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 남자애가 시리에 차 있을 때 누가 와서 달래준 거야? 넷째가 와서 달래준 거야. 그리고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 와이프가 오열을 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조라는 캐릭터들은 그 전통적인 것과 극복해야 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으로 나와. 하지만 결국 본인 선택은 뭐다? 전통적인 것을 거부하고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극복하고자 하는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 뉴욕에 가서도 엄청 많이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와요. 뉴욕 가서도. 여성으로서 받는 차별과 멸시, 그 속에서 극복하고자 하는 조의 노력. 이런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로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갑니다. 자, 알콧. 헷갈리지 마. 조의 알콧이야. 알콧이면 캐릭터야, 작가야? 작가야. 헷갈리지 마요. 알콧은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put. 자, S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러면 현재야, 과거야? 과거지. 알콧이란 조가 단수니까 현재라면 put가 됐었어야겠지. 근데 S가 안 붙어 있으니까 무슨 시제구나? 과거 시제구나. 알콧은 의도적으로 넣었다. 뭘 넣었다? 더만의 weight, 무게. 즉 여기서는 비중이 되겠죠. 비중. 알콧은 의도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넣었어. 누구에게? 조의 단어들과 행동들에게. 뭐보다? 그녀의 더 여성스러운 자매들의 그것들보다. 여기서 말하는 those 대명사거든요. 뭐에 대한 대명사? was and actions의 대명사입니다. was and actions 이미 썼잖아. 또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어? 아니, 똑같은 거 반복하기 싫어. 그래서 thos라는 표현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더 여성스러운 자매들의 대사들과 행동들보다 조의 대사들과 행동들에 의도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그러니까 네 자매들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다? 조다. 이해되겠어요? 그럼 이런 거 내용에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효빈아? 방금 눈꺼풀이 아주 파르르 버티려는 그 자세 좋아요. 어떤 문제 나올 수 있어? 소설에서 네 자매에 대한 이야기의 분량은 비슷하다. OX? X라는 거야. 누가 가장 많다? 조가 가장 많다. 오늘 여기 뭐 버뮤다 삼각지 됩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옮겨가더니 이리로 옮겨가지고 뭘 아닌 척하고 있어. 눈을 깜빡이고 내가 봤는데. 안 졸려? 네. 진짜? 네. 방금 너 졸았어. 여기까지 됐죠? 이게 만약에 소설이 작은 아씨가 아니라 조금 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소설이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이렇게 견문을 넓혀간다 생각하세요. 참 저도 부끄러운 게 책을 그렇게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홍글씨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라는 거 아세요? 작품 중에? 아, 모르는구나. 오케이, 알겠어. 이게 영화로 되게 유명한 것들인데 저는 대학교 가서 교양 수업 시간에 읽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통 뭐 꼭 봐야 되는 책을 베스트셀러라고 하고 또 요즘 우리나라 책 읽기 열풍이죠.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님이 받으시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독서 열풍이 불고 있단 말이에요. 때마침 날씨는 또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행 좋아하잖아요. 대세 따라가는 거 좋아하잖아. 독서 대세에 한번 합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강 작가님의 책은 아니어도 좋고, 왜냐면 한강 작가님 책을 사려고 사람들이 교보문고에 정말 이례적이죠. 서점에 오픈런을 띄었어요. 사람들이 서점 오픈런을 띄어서 그 책을 사려고.
읽어보려고 노벨문학상의 책을. 이해하시겠어요? 이 한강 작가님 책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소년이 운다. 그리고 조금 극진적이긴 하지만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또 소설책도 있고요. 이 두 개가 가장 유명한 작품이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도 아직 다는 못 읽어봤어요. 뜨문뜨문 조금씩 봤던 기억이 나요. 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조는 represent 무슨 뜻? 나타낸다 또는 대표한다. 조는 대표한다. 뭘 대표한다? 알콧의 견해들을 대표한다. 나타낸다. 뭐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한 알콧의 견해들을 나타낸다. 그리고 조의 캐릭터는 reflect, 반영한다. 뭘 반영한다? 알콧의 이해를 반영한다. 뭐에 대한 이해를 반영한다? 여자들의 딜레마에 대한. 딜레마가 뭡니까? 딜레마. 쉽게 말해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몇 세기에? 19세기. 19세기에 여자들의 딜레마에 대한 알콧의 이해를 나타낸다, 반영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글은 되게 흥미로운 구조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작은 아씨들이라는 소설을 설명하는 겁니까, 이거? 아니에요. 누구를 설명하는 거야? 알콧이라고 하는 작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작가가 있는데 AL로만 쓰겠습니다. 알콧. 이 작가 알콧이 쓴 작품이 뭐다? 작은 아씨들이다. 맞습니까? 근데 이 작은 아씨들을 쓴 작가인 얘는 두 가지로 자신을 설명할 수 있었어. 여성 인권에 관심이 많은 여성 인권자, 인권 신봉자들을 그냥 줄여서 여성 인권자라고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예제 반대자. 자, 이런 자신의 성격을 어디에 투영한다? 작은 아씨들이라는 자신의 소설 중에서도 누구한테? 둘째 딸. 둘째 딸인 조에 투영한다. 됐나요? 그리고 투영된 거 일일이 쓰기 너무 길잖아. 그냥 말로만 정리해보면 어떻게 투영됐어요? 남자의 별명이 뭐를 쓰고 조를 쓰고 뭐가 되고 싶어하고 남성들에 대한 전문직으로 여겨진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야망을 갖고 있었어. 맞나요? 근데 이렇게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면서 동시에 또 군대에도 입대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성질과 더불어서 반대되는 모습도 보였죠. 어떤 것을 강하게 느껴? 압박감. 어떤 압박감? 전통적인 딸로서의 압박감. 그렇죠? 그리고 더 여성스러운 것을 따라야 한다라는 압박감을 이제 가지는 캐릭터로 나타난다는 거야. 되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지금 지문에서는 조가 거기서 극복해서 뭐 뉴욕으로 가서 작가가 되고자 한다는 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결국은 알콧의 사상이 조에게 들어가 있고 조를 보면 알콧의 사상을 알 수 있었다. 이게 다예요. 글의 후반부에 와서 나타내는 이 부분은 글의 초반부에서 말한 부분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해됐을까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지문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16분입니다. 6분 쉬고 20분부터 두 번째 지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